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명의 바다는 나의 고향, 일출의 환희라는 제목으로 한 노기자의 얘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40년 가까이 방송기자 생활을 하다가 은퇴 후에는 전문 사진가의 길을 걷고 있는 박응칠 형의 인생 2막에 관한 얘기입니다. 밤 12시 온 세상이 잠들어 있는 시간이지만 나는 멀리 해변가나 산 위로 떠오르는 해를 카메라에 담기 위해 전세버스에 몸을 싣고 서울을 빠져나갑니다. 버스 안에는 40여 명의 사진 동호인들이 타고 있습니다. 50대, 60대가 대부분이고 남녀 비율도 거의 반반입니다. 나는 80을 넘은 고령인데 잠을 제대로 못 자면서 무박 출사를 떠나는 것이 좀 무리인 것 같지만 15년 동안 계속해온 사진 생활을 아직은 그만둘 생각이 없습니다. 버스에서 새우잠을 2~3시간 자고 보통 새벽 4시나 5시에 해변가나 산 및 주차장에 도착합니다. 그때부터는 전쟁 아닌 전쟁이 시작됩니다. 해 뜨는 것이 잘 보이는 위치에 먼저 도착하기 위해 무거운 삼각대, 카메라, 가방을 메고 달려갑니다. 다행히 나는 오랫동안 등산, 테니스, 배드민턴, 자전거 타기 등을 했기 때문에 뒤에 처지지 않고 중간쯤 따라갑니다. 일출 시간이 되면 저 멀리 수평선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합니다. 여명의 바다, 그리고 붉은 해가 어김없이 얼굴을 내밉니다. 그 순간의 황홀함과 즐거움은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모르실 겁니다. 산 위에서 보는 일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구나 도심의 공해를 벗어나서 바닷가나 산 위에서 마시는 새벽 맑은 공기는 너무나 상쾌합니다. 무아지경이란 말이 실감납니다. 그렇다고 내가 전문 사진가로 제2의 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애써서 찍은 사진을 집에 돌아와 컴퓨터에 걸어놓고 재생하면 찍을 때에는 몰랐지만은 그 결과물을 보면 아주 멋진 풍경 사진이 나타납니다. 평면인 컴퓨터 화면에 나타나는 사진이 입체감을 느끼게 하고 때로는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 재미와 보람, 기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카메라를 메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내 경우는 노후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이 필수적이라고 하는데 사진은 취미를 살려가면서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매력입니다. 사진 찍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로 발품 파는 만큼 얻는 것이 있다고 하듯이 나는 나이 80이지만 지금도 출사 나가면 젊은이 못지않게 움직입니다. 하나라도 더 멋진 장면을 찍기 위해 무릎이 아파도 높은 곳에 올라가 보고 좀 더 높은 앵글이 필요하면 위험하지만 뾰족한 바위 위도 기어 올라가 봅니다. 물론 위험한 짓이기는 하죠. 그때마다 나는 미국에 살면서도 항상 한국의 아버지를 걱정하는 딸에게 미안해서 내 다시는 이런 짓 안 할게 하며 속으로 중얼거리면서 나 자신을 제어하려고 노력도 해봤지만은 좋은 사진을 찍기 위한 유혹을 뿌리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젊은 동호인들도 대단하십니다 하고 듣기 좋은 소리를 하지만 그 속에는 주제 파악하시고 무리하지 말라는 소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제가 압니다. 노후를 보람있게 보내려면 무엇이든 취미를 갖고 한 가지 일에 몰두해야 한다는데 사진 생활만큼 좋은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카메라 렌즈를 통해 세상 곳곳을 들여다보고 세상과 소통하면서 제2의 삶을 살아본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즐거운 일입니다.
그러나 어느 사진작가는 카메라의 노예가 되지 말고 사진을 즐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나이나 체력에 맞지 않게 비싸고 무거운 카메라와 여러 개의 렌즈를 갖고 다니면서 몸버리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적당히 사진을 즐기라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는 사진을 잘 찍는 방법은 체력을 단련시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매일 사진을 찍으러 다니는 것은 아니니까 평소에도 등산이나 걷기로 꾸준히 체력을 단련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나는 35년 동안이라는 긴 세월을 언론인으로 일해왔습니다. 언론사에서도 보도 분야 이외에서 일한 것은 KBS 대전방송총국장 2년과 정년 퇴직 후에 아리랑 TV방송 감사 8개월 뿐이었습니다. 내가 기자가 된 것은 사회의 목탁이 되겠다느니 하는 원대한 포부에서라기보다는 시험 봐서 취직할 수 있는 데가 언론사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 서울대학교에서도 가장 들어가기 어려웠던 정치학과를 졸업했지만은 국민소득 125달러의 가난한 나라에서 정치학과 출신을 뽑는 기업은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서 동아일보에 입사했고 동아방송 기자를 하다가 남미 특파원을 하고 있는 중에 방송 통폐합 조치로 인해 남미 현지에서 KBS로 옮겼습니다. 귀국한 후에는 본사의 부장, 방송총국장, 해설위원을 거치며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기자 생활을 통해 보고 듣고 공부하며 느꼈던 경험을 바탕으로 요즘 시국을 보며 내 나름대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각종 경제 지표는 계속 어려운 상황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개인의 삶을 국가가 책임지겠노라고 선전하면서 복지 예산을 늘려가는 것을 보면 매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정부가 펼치고 있는 복지 포퓰리즘을 보며 70년대 청와대 출입 기자를 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한 말씀이 자꾸 떠오릅니다. 복지 정책은 한번 펼쳤다가 후퇴한다면 나라가 난리가 난다. 그러니까 복지를 증진시킬 때에는 조심조심하며 신중해야 한다고 했던 말씀이 지금도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남미 특파원 시절 우루과이 등 남미 여러 나라가 구라파식 복지를 쫓아가다가 거덜난 꼴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더욱 생각나는 말씀인지도 모릅니다. 끝으로 한 박응칠 노 기자의 이 한마디는 매우 뜻있는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45, 6년 전 함께 청와대 출입 기자를 했고 80년 초부터는 KBS에서 함께 일했던 존경하는 동료 박응칠 형의 인생 2막이라는 글을 보며 나이 들어도 패기와 도전 그리고 변치 않는 호기심을 갖고 몰두하는 모습에서 나이는 들어가더라도 사는 날까지 젊게 사는 모범을 보는 것 같아서 아주 좋았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